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감기는 거의 나았는데 한쪽 귀가 꽉 막힌 것처럼 먹먹하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 계속되시나요? 귀 안쪽이 찌르듯 아프거나 압력이 차는 느낌이 들고 이명이나 분비물까지 나타났다면 성인 중이염을 포함한 귀 질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이 물놀이 후 귀가 아프면 귀에 들어간 물 때문에 중이염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고막이 정상이라면 귓구멍에 들어간 물이 바로 중이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놀이 후 귓바퀴를 당기거나 귀 입구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중이염보다 외이도염일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귀가 먹먹하면서 한쪽 청력이 갑자기 크게 떨어졌다면 단순한 중이염이나 귀지 때문이라고 기다리면 안 돼요. 돌발성 난청은 수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해요. 오늘은 성인 중이염의 증상과 원인, 급성과 만성 중이염의 차이, 외이도염과 구분하는 방법, 치료와 생활관리, 그리고 빠르게 진료받아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중이염은 어떤 질환일까요? 귀는 크게 외이와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어요. 중이는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작은 뼈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중이와 코 뒤쪽은 이관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관은 중이 안의 압력을 조절하고 액체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으로 이관이 붓고 막히면 중이 안에 액체가 고일 수 있고 이곳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린이에게 더 흔하지만 성인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어떻게 다를까요? 급성 중이염은 중이 안에 염증과 감염이 발생하면서 귀 통증과 발열, 고막 안쪽에 액체 저류가 나타나는 상태예요. 증상이 비교적 갑자기 시작되고 귀 안쪽 깊은 곳이 아프거나 압력이 차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감염이 호전된 뒤에도 고막 안쪽에 액체가 남아있거나 뚜렷한 급성 감염 없이 액체가 고여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심한 통증이나 발열보다 귀 먹먹함과 일시적인 청력 저하, 이명과 균형 불편이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인에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인 중이염의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는 귀 안쪽의 통증이에요. 귓바퀴 표면보다 귀 깊은 곳이 쑤시거나 찌르는 듯 아플 수 있어요. 중이에 액체가 차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귀가 터질 것 같은 불편함이 나타나기도 해요. 두 번째는 귀 먹먹함과 청력 저하예요. 물이 찬 것처럼 답답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한쪽 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텔레비전 음량을 평소보다 높이게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명이에요. 귀 안에서 삐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중이 안에 액체가 남아 소리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먹먹함과 함께 이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귀 분비물이에요. 귀에서 물이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면 감염의 위치와 고막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이때 면봉을 깊숙이 넣어 닦거나 집에 남아있는 귀약을 임의로 넣어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발열과 몸살 같은 증상이에요. 감염이 심한 경우 열이 나거나 두통, 피로감과 전신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어지러움과 균형 이상이에요. 귀 질환은 청력뿐 아니라 균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귀 분비물, 새로운 청력 변화, 심한 어지러움이나 구토가 동반되면 빠른 진료가 필요해요. 감기 후 중이염이 생기는 이유, 코와 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기관처럼 보이지만 이관을 통해 연결돼 있어요. 감기나 다른 상기도 감염으로 코와 목 주변 점막이 붓고 점액이 많아지면 이관이 막힐 수 있어요. 이관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중이 안의 압력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액체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요. 이렇게 고인 액체의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귀 통증과 발열을 동반한 급성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기가 나은 뒤에도 귀 먹먹함만 한동안 남는 경우에는 감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이 안에 액체가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력이 계속 떨어져 있거나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기보다 고막 상태와 청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비염과 코막힘도 영향을 줄까요? 코가 심하게 막히고 코 뒤쪽 점막이 부으면 이관이 원활하게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염이나 감기 증상과 귀 먹먹함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귀가 먹먹하다고 해서 비염약이나 코막힘 약만 계속 복용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귀 감염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코막힘 완화제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므로 중이염 치료 목적으로 임의로 복용하기보다 실제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코를 너무 세게 풀면 귀 안쪽 압력이 갑자기 변하면서 통증과 먹먹함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한쪽씩 부드럽게 풀고 억지로 귀를 뚫기 위해 코와 입을 막고
강하게 바람을 넣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물놀이 후 귀 통증은 중이염일까요? 물놀이 후 발생하는 귀 통증은 중이염보다 웨이도염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웨이도염은 물이 귓구멍 안에 오래 남아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지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길 수 있어요. 귓바퀴를 잡아당기거나 귀 입구 앞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고 가려움과 붓기, 분비물이 나타난다면 웨이도염의 특징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반대로 감기나 코막힘 이후 귀 깊은 곳이 아프고 압력이 차며 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중이염이나 중이의 액체 저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막에 구멍이 있거나 환기관을 삽입한 사람은 물이 들어갔을 때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야 해요. 물놀이 후에는 고개를 기울여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고 수건으로 바깥쪽만 닦아주세요. 면봉이나 손가락, 뾰족한 물건을 귓구멍 안에 넣으면 피부를 손상시켜 웨이도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중이염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중이염은 증상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귓구멍과 고막을 살펴봐요. 고막이 붉거나 부풀어 있는지, 고막 안쪽에 액체가 보이는지, 분비물이나 천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고막의 움직임과 중이 압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실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귀 먹먹함이나 청력 저하가 지속되면 청력 검사를 통해 소리 전달 문제인지 뇌의 청력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일반적인 전음성 난청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구분하는 검사가 빠르게 필요해요. 특히 한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명이나 어지러움, 귀 먹먹함이 동반된다면 당일 진료를 고려해야 해요. 성인 중이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는 급성 감염인지 중이에 액체만 남아있는지 웨이도염인지 고막에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귀 통증과 발열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진통제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항생제는 모든 귀 통증에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염의 정도와 고막 상태, 증상이 지속된 기간, 기저질환 등을 의료진이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처방해요. 귀약도 웨이도염에 사용하는 약과 고막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다르므로 집에 남아있는 약을 임의로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하거나 복용 횟수를 줄이지 말고 처방받은 방법을 따라야 해요. 반대로 과거에 처방받고 남은 항생제를 귀가 아플 때마다 복용해서도 안 돼요. 삼출성 중이염은 항생제로 치료할까요? 감염은 호전됐지만 중이 안에 액체만 남은 삼출성 중이염은 항생제가 항상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중이의 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지만 귀 먹먹함과 청력 저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증상이 계속되면 고막 검사와 청력 검사를 통해 액체가 남아있는지 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오랜 기간 액체가 빠지지 않고 청력 저하가 심하거나 중이염이 반복되는 일부 환자에게는 이비인후과 평가 후 고막 안에 액체를 배출하거나 환기관을 삽입하는 치료가 고려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귀 안에 면봉이나 손가락을 넣지 마세요. 분비물이 있다면 귀 바깥쪽으로 나온 부분만 깨끗한 거즈나 솜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둘째,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감염이 진행 중이라면 물과 샴푸가 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영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셋째, 귀 먹먹함을 뚫기 위해 귀를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코를 막고 압력을 반복해서 넣지 마세요. 넷째, 흡연과 간접 흡연은 호흡기와 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충분히 쉬고 물을 마시는 것은 감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분 섭취만으로 중이염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성 중이염은 어떤 상태일까요? 귀 감염이나 중이의 염증이 반복되고 고막 손상이나 지속적인 분비물과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상태를 만성 중이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귀에서 냄새나는 분비물이 반복되고 한쪽 청력이 서서히 떨어진다면 그냥 체질적인 귀 문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드물게는 귀 안쪽에 죽은 피부세포가 쌓이는 진주종이 생길 수 있어요. 진주종은 한쪽 귀에 냄새나는 분비물과 점진적인 청력 저하, 반복적인 감염, 이명과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귀에서 분비물이 반복되는데 통증이 약하다고 치료를 미루면 청력과 주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이염을 방치하면 청력이 떨어질까요? 중이 안에 액체가 차면 고막과 작은 뼈가 소리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워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액체가 빠지고 염증이 좋아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염증과 분비물이 반복되거나 고막과 중이 구조가 손상되면 청력 문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귀가 먹먹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이어폰 소리를 크게 높이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한쪽 귀로 전화통화가 어려워졌거나 사람들의 말소리가 갑자기 작게 들린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이런 증상은 빠르게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귀에서 물이나 고름,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귀 통증이 며칠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청력 저하나 청력 변화가 생긴 경우예요. 네 번째는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다섯 번째는 고열과 오한이 있거나 전신 상태가 크게 나빠지는 경우예요. 당뇨병이나 심장, 폐신장 질환,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귀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더 일찍 진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귀 뒤가 붓고 아프다면 미루지 마세요. 중이염 이후 귀 뒤쪽 뼈가 붓고 빨개지면서 심하게 아프거나 귀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온 것처럼 보인다면 위양돌기염을 확인해야 해요. 위양돌기염은 귀 뒤쪽 뼈에 생기는 심각한 감염으로 빠른 항생제 치료와 경우에 따라 배농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귀 뒤 통증과 붓기, 발열, 귀 분비물과 청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면 응급입니다. 중이염과 돌발성 난청은 귀 먹먹함과 청력 저하, 이명과 어지러움이 겹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돌발성 난청은 수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한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뇌의 질환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거나 전화기를 양쪽 귀에 번갈아 대봤을 때 차이가 뚜렷하다면 귀지나 중이염 때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기다리지 마세요. 돌발성 난청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해요. 중이염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감기와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흡연과 간접 흡연을 피하고 감기와 비염 증상이 심할 때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귀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면봉을 깊숙이 넣으면 귓구멍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귀 바깥쪽만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물놀이 후에는 고개를 기울여 물을 빼고 수건으로 귀 바깥을 말려주세요. 고막 천공이나 환기관이 있는 사람은 물놀이와 귀약 사용 방법을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야 해요. 정리해볼게요. 성인 중이염은 감기나 상기도 감염 후 이관이 붓고 중이 안에 액체가 고이면서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은 귀 안쪽 통증과 먹먹함, 압력이 차는 느낌, 청력 저하와 이명, 발열과 귀 분비물이에요. 물놀이 후 귀가 아프다고 모두 중이염은 아니며 귓바퀴를 당기거나 귀 입구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외이도염 가능성도 확인해야 해요. 치료는 감염 위치와 고막 상태에 따라 진통제와 항생제, 귀약 또는 추가 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약을 임의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새로운 청력 저하와 심한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귀 뒤가 붓고 아프다면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해요. 한쪽 귀의 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에는 중이염이라고 생각해 기다리지 말고 돌발성 난청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